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명하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0명이며 현재까지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1,73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3명이고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3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고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7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5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건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준비 상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주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마지막 고비인 황금 연휴라며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주와 강원 등 지역에서는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과 맞물려 고3과 중3을 비롯한 학생들의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늦어도 5월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가 290만 명에 근접하였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었으며 대유행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평균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4월 둘째 주에는 25명이었으나 4월 셋째 주에는 하루 9.3명으로 줄어들었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교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 유입 관련해서 119명,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단 발생이 38명, 병원과 요양병원 관련한 25명, 확진 환자의 접촉을 통해서 9명이 발생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입국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 환자 발생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확진 환자 17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주에는 6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전히 방역관리 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단 감염 사례도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일상 속에서 철저히 예방하며 시설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입국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인 어제 기준으로 입국자 수는 3,511명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이 68%인 2,375명, 외국인은 32%인 1,136명이었습니다. 최근 입국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검역 단계에서 매일 5명 이내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 강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부터 조기 발견하여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의 개방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임시 대기시설과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과 해외 입국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의 개인 방역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집단 방역에 대한 기본 수칙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업무, 식사, 이동, 여행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하는 31개 분야의 세부 지침 초안도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침 확정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용이 보다 손쉽게 가능하도록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단 방역 세부 지침 초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인 방역 5대 수칙안과 4대 보조 수칙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에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와 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팀은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면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분들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시설별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또 시설 내의 청소,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의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394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와 생활인, 입원 환자 등 총 33,610명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332명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확진 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병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 시설이나 병원 방문이나 면회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4일, 25일에 걸쳐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었던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중환자를 포함한 5분의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이 병원과
간호사 2분의 자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마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임하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귀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를 진단, 치료하다가 감염되시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과 휴업급여 등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1731명의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하여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과 그 이외에 병원에서 청소, 소독 업무에 애써주시는 미화원분들, 매일 밤낮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날씨를 맞아 많은 국민들께서 야외 활동을 시작하셨고 다양한 실내 종교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방역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나 정부는 여전히 집단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후의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감기와 같이 코로나19 유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불편한 방역용구를 착용하고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한 명의 감염 환자에 의하여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삶의 공간에서 개인위생 수칙과 거리두기를 지켜낸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슬기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